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 3대 질환, 그 두 번째 질환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고통을 낳는 대상포진. 앞서 저희가 독감 감기 이야기했는데 대상포진도 독감이나 감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수포가 올라오지 않고 우리 몸의 전구 증상이라고 해서요, 마치 감기 몸살처럼 으슬으슬하고 근육통도 심하고 두통도 있고 이런 식의 증상을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수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상포진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실 수 있겠는데 다른 병과는 달리 대상포진인 경우는 주로 한쪽으로, 우리 몸의 한쪽으로 분절을 따라서 이러한 전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기 몸살스러운 증상이 한쪽으로 나타날 때는 대상포진을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무서운 대상포진을 감기 몸살로 오해해서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의 골든타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시간일까요? 72시간이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이군요, 문 교수님. 네. 대상포진 치료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감이나 폐렴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요, 이 대상포진은요. 독감도 바이러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그 시간, 골든타임이 72시간,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72시간 이내에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제때 드시게 되면 합병증을 예방하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질환 자체도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수포가 올라온 뒤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합병증을 72시간 내에 막지 않으면 평생 고통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아파 보이시는데요. 수년간 극심한 통증, 신경통이네요, 문 교수님. 네, 대상포진으로 인해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들이 옵니다. 그중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통증이 계속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수포가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한 달이 되면 통증도 같이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통증이 남아서, 근데 이 통증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통증 교과서를 보면은요, 마치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극심한 그런 통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힘드시죠?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요, 피부에 저렇게 수포가 올라오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남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바이러스가 저렇게 신경절에 원래는 잠복하고 있어요.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얘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면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재활성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경 전달 조절 물질들이 다 염증의 역할을 하게 되고 걔가 계속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서 우리 뇌는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통증이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얘기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의 합병증 두 번째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력 상실 그리고 청력 이상까지도 오는군요, 강 교수님. 네, 방금 전 동영상을 보실 때 전형적인 그 대상포진은 이제 옆구리의 한쪽에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눈과 귀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신경 중에서 3차 신경, 그중에서도 눈으로 가는 신경 쪽으로 이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눈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막염, 각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눈 안구칠범이 한 10에서 15%의 대상포진 환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귀입니다. 귀로 가게 되면 귀의 두 가지 기능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심한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너무 크게 들리는 등의 청력 이상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고 또 눈과 귀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물집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심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이런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이번에는 마비가 온 것 같은데요. 뇌졸중 그리고 안면 마비까지 생길 수 있다고요, 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 대상포진이 올라오면은요, 가뜩이나 얼굴인데 수포까지 발생해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 특히 얼굴에 표정 근육이나 뭐 표정을 관리하는 그런 신경에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걔가 이제 안면 마비까지도 이제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고 또 최근 문헌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얼굴 쪽 대상포진이 좀 치명적인 이유가 뇌졸중을 합병증으로 발생시킬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대상포진 얼굴 쪽에 오면 초반에 1개월 동안 뇌졸중 걸릴 위험이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가고 1년 동안 뭐 1.2배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잖아요. 합병증이죠. 1.2배까지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만약에 좀 굉장히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럽거나 편측으로 마비 증상이 느껴진다거나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그 느낌이 있으실 때는요. 증상이 있으실 때는 뇌졸중도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문 교수님. 네, 대상포진 예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접종을 하겠다고 하세요. 백신이 있거든요. 네. 대상포진 예방 접종, 뭐 백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다고 100% 안 걸린다 이렇게는 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백신을 맞고 나면은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상포진을 혹여라도 앓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합병증이 심하지 않게. 이 백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많이 맞았던 생백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맞으실 수 있는데요. 생백신의 경우는 한 번 맞으면 되는 백신이에요. 근데 예방 접종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2번 맞는 백신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백신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겠고 조금 금액은 있기는 비싸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백신이 그 접종을 하면은 막아주는 효과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꼭 맞으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에 부모님께 감사의무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 주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효녀시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대상포진을 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인시 수지구. 안녕하세요. 2차례 지나간 대상포진 이후에도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채영희 씨. 처음 대상포진을 알았던 것은 10년 전이었었어요. 갈비뼈 쪽으로 포진이 나타났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는데 아주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약물 치료로 버텼어요. 자주 움직이는 부위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몇 달 동안 치료한 끝에 완치가 된 듯 보였습니다. 3년 전쯤에 이사하고 신경도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또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머리가 하도 아파서 거울을 보니까 이마에도 많이 생겼고 또 두피 쪽에도 손을 눌러보니까 거기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었어요.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을 2번이나 앓았던 과거.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갈비뼈 쪽에 통증이 나타난 것인데요. 갈비뼈 통증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피곤할 때마다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견딜만 하고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파요. 통증이 심한 곳은 과거 대상포진이 생겼던 왼쪽. 하지만 가끔은 오른쪽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혹시 대상포진의 치료가 잘못됐던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병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왜 아프지?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을 치료 안 하면 신경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MRI나 엑스레이 찍고 싶은데 MRI가 좀 비용이 비싼 듯해서 고려 중입니다.
치료를 확실히 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참 궁금해요. 네, 대상포진을 10년 전 그리고 3년 전 이렇게 2번 앓으신 분인데요.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계셔서 이게 과연 대상포진의 합병증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강재헌 교수님의 진단은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는 늑간 신경통 확인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 교수님. 네, 이분은 2번 그 대상포진이 생겼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상포진이 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여러 번 생겼던 쪽에 가슴 말고 반대쪽도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과 별도로 또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늑간신경통이라고 해서 근육하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나 이쪽 신경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양쪽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일 때 자세를 옮길 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 뭐 비싼 고가의 검사는 못하더라도 폐 흉부 엑스레이 정도를 찍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지연 교수님의 진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셨는데요. 네, 강 보충 교수님하고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대상포진을 옛날에 앓고 나시면요. 그게 뇌에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통증이 주변으로 발생만 해도 다시 오는 게 아닌가, 합병증 아닌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첫 번째 갈비뼈 쪽에 대상포진을 앓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우리 환자분의 경우는 괜찮으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뭐 내장, 뭐 췌장이나 신장 같은 데 암이 발생했는데 그게 방사통, 연관통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느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폐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중요한 질환이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